오늘은 2006년 대구로 갑니다. 최근에 정말 믿기 힘든 친족 간의 성범죄 사건을 여러 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경계하고 잘 둘러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자, 2006년으로 가는데요. 자, 당시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피고인입니다. 자, 58세, 당시 나이로 58세였고요 엄마 임모 씨는 2006년에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6년부터는요 이 아빠가 딸들을 기르게 된 겁니다. 엄마 없이 아빠가 딸들을 기르게 된 건데, 그게 2006년이거든요 근데 이 아빠 58세 이 배모 씨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막내딸이 나이가 좀 어립니다. 11살이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5학년 넘어가는 그 때였는데요. 범죄를 총 3건을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면면도 굉장히 좀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또 그동안 전해드린 여러 건의 이 사건에서 대체로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 그런 적 한 적 없다, 그런 일 한 적 없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드는 이 아버지의 변명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강제추행을 했다. 언제냐? 2006년 12월 말입니다. 2006년에 아내가 가출했으니까 그 해예요. 그 해. 2006년 12월 말 저녁 7시경 대구 동구 신천 사동에 있는 자기 집 안방에서 안방에 누워서 TV를 보는 4학년 딸 손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서 바닥에 눕힌 다음에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막내딸 11살 막내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해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범행이고요. 사실 이게 적발됐을 때 만으로 11세이기 때문에 2006년이면은 만으로 1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이 판결 나올 때 만 11세였다는 얘기고요. 6학년이었다는 얘기니까. 자, 두 번째 강간은 이제 강간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한 2달 정도 뒤죠. 2007년 2월 17일 역시 19시 역시 집 안방에서 누워서 TV를 보는 딸을 보니까 성욕이 생겨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TV 보고 있던 막내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서 옆으로 오게 한 다음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압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을 했다. 그래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겁을 주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해서 강간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 범죄. 세 번째까지 있는데요. 해가 바뀌어요. 1년 2개월쯤 지났습니다. 2008년 4월 4일 역시 19시 역시 같은 장소인 집 안방에서 역시 TV를 보는 막내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강간을 했다. 총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로 기소가 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아빠 뭐라고 했느냐, 배씨 뭐라고 했느냐, 나 억울합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잡았던 게 아니라 이 변명이 더 화가 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제1범죄인 강제추행 한 적 없다 발뺌을 하고요. 두 번째, 제2범행인 강간 역시 한 적 없다 라고 하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강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적 없다 라는 게 아니라요, 자,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인데, 저요 강간한 적 없습니다, 그냥 만지기만 했습니다. 즉, 저 강제추행 강간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안 했어 강제추행이에요. 자, 이게 소송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이 사건은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만 재판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11살, 9살, 10살, 11살이 된 자신의 친딸에게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시인했다?
또는 더 저 그거 아니고 요만큼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외의 부분에 이 범죄를 부인하는 그 범죄 부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증거 첫 번째, 이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이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사기관에서 경찰, 검찰에서 범행 경위를 말할 때 매우 구체적이다. 또 당시 이 진술할 때 나이가 만 11살, 6학년이거든요. 이건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6학년이기 때문에 뭐 기억도 잘 못하고 성 관련돼 가지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각도도 가능하겠고요. 또 반대로 다른 데서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이때 성범죄를 당한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정말 당했구나, 다른 데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었겠냐, 들은 적 없다, 당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라는 해석도 되는 거죠. 결국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한 사실을,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그 진술 믿을 수 있다,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저는 판결문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배제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증거인데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증거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증거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2008년 4월 4일에 당했다고 해서 바로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4월 5일에 대구 의료원에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간사실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정액도 이제 반응도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상처가 생겼는지 등등등, 강제로 살펴한 건지 등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강제로 한 것인지, 그로 인해 상처가 발생했는지 등등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김모 씨, 이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정에 나와서 이 12살 정도의 여자아이의 경우에 산부인과 의료기구 중에 하나인 그 질경, 이거를 질 내에 삽입을 해서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아파한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통증을 수반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피해자 배양은 이게 이 질경이 자신의 질 내로 들어가는데도 통증이 없었다,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많이 늘어나 있었다는 거죠. 즉, 그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그 바로 다음날 검사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질 입구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늘어나 있었다는 것은 그 전날 실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참 이게 믿기 힘든 일인데요, 언니가 있었잖아요. 언니가 봤습니다. 목격자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본 게 강간을 본 건 아니에요. 네. 즉 마지막 그 논란의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왜 다 안 했다고 발뺌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강간 아니고 세 번째 거, 마지막 거 강간은 아니고 강제추행에 불과해요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 그걸 본 거예요. 언니가 뭘 봤냐면 옆방에서 아빠가 동생한테 성기를 빨게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게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가족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일을 당한 가족들, 언니 동생, 그걸 목격하고 놀라서 방문을 닫았다라는 진술을 언니가 합니다.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언니도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저도 아빠한테 여러 번 당했습니다. 강간 당했습니다. 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오면 무서워서 트레이닝복 입고 있다가 벗기기 어렵게 청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라는 진술을 경찰에서 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증언까지 했거든요. 경찰부터 법원까지 그 내용이, 진술이 일관되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빠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뭐 그래도 용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선처를 요구하는 게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없는 사실 만들어내서 한 사람을 무고하는 거라면은 선처해달라고 말도 안 하겠죠. 즉 함께 사는 사람이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어떤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한 거를 다 솔직히 말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좀 봐달라, 선처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다 했을 것이다, 다 한 게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보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자, 유죄면 그 다음 중요한 건 형량이죠. 우리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건의 이런 그 성범죄 사건 또는 강력범죄들을 접하면서 또 판결문을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하고 이해를 같이 읽어보면서 형량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관성도 있습니다. 그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낮아요. 특히 뭐 어떤 좀 튀는 판결, 형량이 많이 튀는 판결보다는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이 사건 징역 7년입니다. 최근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에서도 이런 친족간간 징역 7년 많이 보셨죠? 네, 이 사건도 7년입니다. 자, 양형의 이유를 봐야죠. 전과 성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여러 건 있는데 이제 감옥에 간 그런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이건 유리하게 참고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 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용서해 달라 이렇게 선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너무나도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딸인 그 언니에 대해서도 수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별도로 재판받는 거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반복적으로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했다는 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연하겠죠. 또한 피해자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다. 이제 6학년이에요. 4학년 마치고 지금까지 당한 거거든요. 또 언니도 있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친으로부터 오히려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자, 비록 이 피고인이 아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는 하나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런 생계를 위해서 관대한 형을 선고하기도 어렵다. 이런 걸 종합해서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라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일부 인정한 부분, 일부 피고인이 또 강간이 아니라 강제 만지기만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인정한 건 아닐 거예요. 그 부분 목격 진술이 있으니까 언니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도 당했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보고 문 닫았습니다.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여기 당시 58세 배모 씨 이렇게 징역 7년형을 받았고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을 것으로 되었겠네요. 네, 생존에 있다면. 자, 오늘은 2006년, 7년, 8년에 벌어진 58세 부친의 친부의 이제 참 10살, 11살 된 초등학교 5, 6학년 친딸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언니에 대한 성범죄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요. 이 어린 자녀들이, 어린 이 자매가 이 충격을 좀 어떻게든 잊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저도 뭐 이런 그 심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치료받고 치유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사건 벌어진 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최대한 좀 큰 문제 없이 좀 성장해서
우리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